퇴근 후 월 200만원 스마트 스토어로 벌기 강의를 맡은 조남규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8.5%는 이미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여기 기사 제목에 보면은 투잡? 아니, 이제는 엔잡의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블로그 수익도 받으시고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엔 사람인에서 조사한 건데요. 무려 77%의 사람들이 투잡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77%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 거죠. 투잡을 하는 이유도 같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랍니다. 그리고 결혼과 노후 대비 등 목돈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이나 노후 대비가 꼭 아니더라도 사실 당장 쓸 수 있는 돈들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 4일째 하는 친구도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은 저한테 뭐 투잡할 거 없냐고 가끔씩 물어봐요. 저는 이전에는 재택알바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투잡 강의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라. 직장에서 차라리 승진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회사 다니는 것도 피곤한데 어떻게 투잡을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투잡을 하는 사람들의 월 평균 수입을 조사해봤더니 생각보다 높았어요. 75만 원을 번다고 조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에 그 수입을 지출하는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식비 등 필수 생활비에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저만 하더라도 취미나 뭐 예를 들면은 여행을 지금 가야 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조금 약간 빡세게 한두 달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75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75만 원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가 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런 경우가 좀 대다수예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디자인 업무를 원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회사를 나오셔서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재택알바 같은 경우, 즉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혹은 단순히 반복 업무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지속성이 굉장히 약하고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 재택알바를 찾는데 저도 이제 최적화 블로그를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투잡 강의를 해봐서 이쪽 업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경쟁력이 없으신 분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건당으로 처리가 돼요. 우리가 그 블로그 원고 작성이나 뭐 체험단 아니면 직장인 돈 버는 어플, 제휴 마케팅, 그리고 조금 SNS를 하시는 분들은 공동구매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당 효율을 잘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최저시급보다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고요.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창업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꼭 오프라인 창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창업을 하려면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사서 잼을 만들거나 캔들을 만드는 건 주변에서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내법상 잼을 만들려면 제조시설이 필요하고 캔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면 KC 인증이라는 까다로운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돈을 버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동대문에서 의류를 떼와가지고 온라인에 파시려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대문에서 도매로 파시는 분들은 그 의류를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데서 가져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대문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온라인에 올렸는데 가격을 보니까 인터넷 최저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싸게 팔고 있는 것을 그때 가서 아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분들은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그 중국이나 베트남하고 바로 직배송을 해가지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라인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가면은 광고 비용이나 뭐 모델 사진도 필요하고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트렌드 코리아 2019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그 책에서 보면은 올해의 키워드로 컨셉팅,
그리고 세포마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세포마켓이 뭐냐면 1인 마켓인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개인 셀러가 될 수가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SNS로 상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버는 일반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짐에 따라서 틈새 시장이 생겨났어요. 우리 주변에서 팔기에는 수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 전국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개인한테도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거를 바꿔 말해서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렵지만 작은 돈을 벌기는 쉬운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고가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이 뜨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잡 트렌드는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이 구매 대행이라는 것은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품 이미지만 중국에서 가지고 쇼핑몰에 올린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해외 구매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다음에 고객한테 바로 보내게 됩니다. 즉 구매자 대신 판매 사이트에서 저희는 주문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상품 이미지를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요즘 세상에서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무료로 만드는 쇼핑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죠. 그래서 자체 쇼핑몰 제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매 대행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 판매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을 할 때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해외 구매 대행을 뜻하는 거고요. 위탁 판매라는 것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재고 없이 판매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전망과 시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통 과정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슈퍼에서 사는 가격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냐면 처음에는 공장에서 상품이 나옵니다. 그 공장에서 총판업자한테 가고요. 그 총판업자가 다시 도매상이라는 분한테 물건을 떼다가 줍니다. 그러면 도매상들은 이제 소매상이라고 하는 개인 셀러들한테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소매상한테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게 왜 그렇게 저렴하냐면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다리 역할들이 없죠. 총판이나 도매나 소매 단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코스트코 한번 가보신 분들은 코스트코 안에 상품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용량의 큰 사이즈들을 밖에서 봤을 수가 없는데 코스트코에서는 굉장히 큰 용량으로 팔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트코가 공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용량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계약을 해서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뭔가 물건을 사실 때는 항상 이 소매상과 도매상 그리고 총판의 관계 때문에 가격이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중간 과정이 없는 할인마트, 빅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되게 많이 알려졌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 시장도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구글에서 직구로 더 싸게 사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직구 시장이 늘어나는 것과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해외 구매 대행 시장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마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직접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해외 배송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고 결제나 관세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가 있고 반품이나 환불이 번거롭다는 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감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대신 구매를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만큼 구매 대행을 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해외 구매 대행업의 장점을 한번 보면은 재고가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론 우리가 샘플을 한번 써보기 위해서 샘플 비용 정도는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창업이나 어떤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가지고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배송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구조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 네이버에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명을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직구로 한번 샀지만 그 모델명이 룩스패드 43인데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다른 쇼핑에서 나오는 화면하고 조금 다른 면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앞에 해외라고 붙어 있는 것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재고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구매자한테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자한테 직배송으로 가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렇게 직배송으로 가는 상품들은 네이버에서 따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해외 직배송 상품 안내. 이 상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상품으로 배송 반품 교환이 일반적인 국내 배송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배송 기간이 좀 길죠. 그렇다면 저희가 상품을 고르는 것은 알겠는데 판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은 제가 친구들한테 투잡하지 말라고 말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쇼핑몰을 만들기가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예전에는 스토어팜이었죠.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라는 그 쇼핑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다 쉽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너무 많아요. 다만 제가 단점만 좀 언급을 해주자면, 일반 쇼핑몰에서 했던 어떤 큰 프로모션 이벤트나 뭐 화려한 영상이 있다든지 쇼핑몰 디자인을 폰트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디자인 레이아웃을 막 바꾸고 이런 게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상품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지 이 쇼핑몰 자체에 대해서 브랜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잡한 기능이 필요가 없고 적은 노력으로도 상품 노출이 가능한 해외 구매 대행에 최적화된 판매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면서 많이 벌 때는 많이 벌었는데 못 벌 때는 이제 많이 못 벌었어요. 제가 최고 많이 매출이 났을 때는 작년 3월에서 4월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매출이 1,000만 원 정도가 찍혔어요. 물론 순이익은 좀 제가 마진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순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반 직장인의 그 월급 정도는 충분히 됐었거든요. 저는 이걸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출이 나온 거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코칭을 해드렸던 분인데 제가 어렵게 한번 모셨습니다. 그분은 월 1,000만 원 스토어의 순수익 주인공이시고요. 실제로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좀 공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부산에서,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까지 직접 오셔서 제 옆에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